사랑의 샘 평화의 소리 KCR 11시 종합뉴스 개토하우스 두루리 사과농원식당 배한국제물류 부동산 에이전트 써니체 김정현보험 공동 제공입니다. 수만 달러를 들여 보건부가 구입한 의료용 로봇들이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난해 온실가스 농도가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WMO 세계 기상기구가 어제 밝혔습니다. 남북이 오늘 개성 남북 공동연락사무소에서 통신실무회담을 엽니다. 삼성전자가 반도체 백혈병 분쟁에 대해 오늘 공식 사과문을 발표합니다.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오늘 오전 9시 30분 고영한 전 대법관을 직권남용 혐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합니다. 이상이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뉴질랜드 뉴스입니다. 수만 달러를 들여 보건부가 구입한 의료용 로봇들이 잦은 고장으로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로봇은 아이패드와 연결해 작동되는 시스템으로 보건부가 5대를 구입했으나 한 대만 와이카토 지역의 원거리 치료용으로 사용했으며 현재는 사용을 중단한 상태입니다. 이 로봇은 대당 3,500만 달러로 부대 비용을 포함해 32,000달러의 비용으로 구입했지만 부품 교체와 엄청난 양의 무선 데이터 사용으로 수백만 달러의 비용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로봇의 시험 운전에서 배터리가 쉽게 방전이 되는가 하면 보건부의 와이파이의 양을 많이 사용하면서 보건부 전산망이 다운되기 직전까지 될 정도였었고 이로 인해 보안상의 문제까지 노출되기도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국민당의 마이크 우드하우스 보건부 담당 의원은 이 로봇의 계획은 정신나간 작업이라고 지적하며 5대의 로봇 모두가 보건부 지하실에서 먼지만 묻게 될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어제 오후 오클랜드 도심거리에서 18살의 여성이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안장에비뉴에서 발생한 이 사건으로 경찰은 한 남성을 구속한 후 수사 중입니다. 목격자는 안자게비뉴의 윌슨 주차 건물 입구 밖에서 폭력이 발생해 한 여성이 바닥에 누워있는 가운데 구급차가 도착했다고 전했습니다. 사고 당시를 목격한 여성 중 한 명은 키가 큰 백인이 손에 부엌칼을 들고 한 여성을 뒤와 앞에서 찔렀다고 말했습니다. 다친 여성은 심각한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으며 공격을 당한 여성은 18살로 그녀를 찌른 18살의 남성과 서로 아는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피해자를 찌른 남성은 도망쳤으나 시민들 중 한 명이 카스텀 스트리트 이스트까지 쫓아갔으며 가해자가 버리려고 한 가방 속에 피해 여성을 찌른 칼이 들어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다른 시민들은 쓰러진 여성을 돕기에 길을 건너 달려갔는데 그중에 한 명은 간호사였고 한 명은 의사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서로 아는 관계여서 일반 대중에게는 위험이 없다고 알렸습니다. 사건 발생 후 현장 주변은 경찰의 출입 저지선이 설치됐습니다.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이 경품 당첨에 대한 판촉 행사는 본사와 전혀 관계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부 고객들은 카운트다운으로부터 11월 경품 당첨이라는 문자 메시지를 받고 슈퍼마켓에 경품 내역에 대해 요청하고 있으나 카운트다운 슈퍼마켓은 그런 판촉 행사를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자 메시지는 800번으로 시작되는 번호로 발송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온라인 안전 담당 넷세이프는 카운트다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기성 문자 메시지로 개인 신상 정보와 은행 구자번호, 신용카드 번호, 전화번호, 생년월일, 운전면허증 번호 등 상세한 내용을 입력하기 전에 다시 한번 신중히 생각해 볼 것을 당부했습니다. 카운트다운은 홈페이지에 이러한 내용을 올리면서 사기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으며 고객들은 의심스러우면 클릭하기 전에 카운트다운에 확인하거나 경찰이나 넷세이프에 신고하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뉴질랜드가 요즘 전국적으로 비와 눈, 토네이도 그리고 집중호우로 인한 홍수 등 봄에 보기 드문 거친 날씨들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황사로 인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뉴사우스웨일즈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미세먼지의 황사현상으로 인해 어제 오후 시내 전경이 붉은색을 보였으며 500km 구간에는 심한 공기 오염 현상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세먼지의 황사현상은 기류를 타고 이번 주말에 타스만해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후 뉴질랜드로 향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현재 호주와 뉴질랜드 사이에서 발생하고 있는 저기압 세력으로 황사가 뉴질랜드에 이를 가능성이 높지만 저기압으로 인한 비로 인해 타스만해를 넘지 못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오클랜드 도심에 대해 완전히 새로운 계획이 다음 주 중에 카운슬러들의 회의에서 논의될 것으로 보입니다. 회의에서 논의될 제안은 아주 기초 단계이지만 오클랜드 도심 지역에 차량의 진입을 완전히 통제하는 방안으로 다음 주 화요일 회의에서 긍정적으로 결정이 된다면 다음 단계로 계획의 구체화와 시민들의 여론, 그로 인한 득과 실, 예산 그리고 일정 등 상세한 보고서 준비를 할 예정으로 전해졌습니다. 20년 장기 계획이지만 이미 부분적으로는 작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2040년도를 목표로 마스터 플랜이 제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계획은 퀸 스트리트뿐만 아니라 시내 양편의 높은 지대인 홉슨 스트리트와 쇼틀랜드 스트리트까지 포함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미 오클랜드 카운슬은 2012년도 마스터 플랜에 퀸 스트리트의 차량 진입을 통제하는 계획을 구상하고 많은 시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았지만 예산 문제로 진전이 없는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10만 명의 유동인구와 6만 명의 거주인구들이 있는 도심 지역에 차량 전면 통제는 지하철과 전기 자전거, 전기 스쿠터 등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스컵 참가팀의 한 대표는 2,500만 달러 리뮤에라의 맨션 주택에 대해 전망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임대 계약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팀의 대표는 방 5개와 5개의 욕실, 댄스 스튜디오, 사우나, 바, 수영장 그리고 테니스 코트장을 갖고 있는 루미에라 주택이 주당 4,500만 달러의 임대료가 문제는 되지 않지만 와이트메타 하버 뷰보다는 랑기토토 섬과 요트 경기장 전망을 더 원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맨션 주택은 지난 3월 중국계 첨단 기술 회사의 임원에게 2,500만 달러에 매매됐으며 이 젊은 부부는 자녀들을 인근 학교에 보내기 위해 주택을 구입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메리카스컵 대회를 준비하기 위해 승무원들과 기술진들은 2, 3년 동안 장기적으로 지낼 숙소를 마련하기 위해 시내 지역에 대형 주택을 찾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아메리카스컵 경기는 2021년 오클랜드에서 열리며 이로 인해 시내 지역 부동산 관계자들이 분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샘 케인이 입었던 올블랙 저지가 경매를 통해 4,000달러에 낙찰됐습니다. 케인은 낙찰된 4,000달러를 피부암을 앓고 있는 네이피어의 줄리아 니콜의 치료를 위해 기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케인은 맥 니콜의 아들인 샘 니콜과 경기를 함께 한 적이 있으며 그의 어머니가 올해 초 피부암 진단을 받고 이번 경매를 기획한 것으로 보입니다. 맥 니콜은 희귀한 피부암을 앓고 있었고 12개월 동안 치료에 필요한 약인 키트루다를 사용해 총 17번의 치료를 받아야 했지만 키트루다는 정부의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어 83,000달러를 본인이 부담해야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케인의 경매를 통한 기부와 함께 기브 리틀에서도 주관해 니콜의 자선 기부 페이지를 통해 5만 달러 이상이 모금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ACC에서는 연료세를 자동차 등록 비용에 추가할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안이 처음 나왔을 때 강력한 공개 반발로 무산됐었으나 ACC에서는 매년 더 많은 비용이 드는 도로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ACC 고객 최고 담당자 엠마 파월 씨는 오토바이에서 자동차 트럭에 이르기까지 모든 차량의 등록비에 연료세를 추가 적용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매년 등록 비용이 14달러에서 120달러 더 인상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ACC는 현재 기름을 넣을 때마다 리터당 6센트씩 부과되는 연료세 부과 방식을 자동차 등록 비용에도 포함돼 부과하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전해드린 뉴질랜드 뉴스는 뉴질랜드 헤럴드, TVNZ, 스토프 뉴스허브에서 그 밖의 뉴스는 BBC, KBS, MBC에서 간추렸습니다. 오늘의 환율 정보입니다. 뉴질랜드 달러화 대비 원화의 기준 환율은 769원 70전, 한국에서 보낼 때 777원 39전, 한국에서 받을 때 762원 01전입니다. 날씨입니다. 오클랜드 오늘은 흐리고 밤부터 비가 오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22도로 예상됩니다. 주말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비가 오겠으며 폭우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인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16도, 낮 최고 기온은 21도로 오늘보다 약간 낮겠습니다. 지금까지 황성희 하은이었습니다. KCR 게시판입니다. CAB에서 알려드리는 이민성 사무실 업무 안내입니다. 퀸스트리트 280번지에 위치한 오클랜드 시티 이민성 사무실에 커스터머 카운터 서비스와 드롭박스 서비스가 2018년 12월 31일까지만 운영합니다. 2018년 12월 31일 이후에는 20번지 아머샴웨이 마누카우의 드롭박스 서비스만 가능하게 될 예정입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 한국어 상담 서비스 안내입니다. CAB 랭귀지 커넥트에서는 뉴질랜드에 거주하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국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비밀이 보장되며 비자의 종류와 상관없이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 오전 9시에서 오후 4시 사이에 0800-788877번이나 09-624-2550번으로 전화하시면 됩니다. 한국어 교환은 704번입니다. 행복누리 노인복지 서비스 안내입니다. 코리안 포지티브 에이징 뉴질랜드 노인복지법인 행복누리에서는 한인 노인분들과 그 가족들을 위한 노인복지 상담을 해드립니다. 연금, 주택, 메디컬 알람, 장애수당, 그리고 노인성 질환 정보와 그로 인한 각종 서비스 신청을 도와드립니다. 모든 서비스는 무료이며 비밀을 보장합니다. 문의는 09-2711-949 또는 모바일 021-212-6889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뉴질랜드 뉴스를 포함한 오늘 들으신 KCR 방송은 플라넷 FM 웹사이트나 스마트폰을 통해 청취가 가능하며 한인성당 홈페이지에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KCR 게시판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104.6 FM 가톨릭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오늘의 정규방송을 들으셨습니다. 가톨릭 방송은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방송되고 있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